여러분, 스트레스와 비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멘탈 관리를 좀 더 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조금 더 다이어트를 입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똑똑하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이어트 실패와 살이 찌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바로 알아볼게요. 저희 프로젝트를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요, 별다른 이유가 아닌데 너무 많은 식욕에 시달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반복적인 폭식을 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비만을 일으키는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단순하게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나는 먹을 걸로 풀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요,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일단 스트레스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현대 사회는 애초에 스트레스가 높아요. 애초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 대신 과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빈도가 높진 않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지만 우리 생명의 위협 자체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생존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자칫하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과 스트레스 종류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쨌든 너무 바쁘고 생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설킨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기질입니다.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과체중일수록 스트레스의 빈도수와 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포식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수백만 년 전 과거에서는 우리는 늘 맹수들한테 쫓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를 만나면 투쟁, 도피, 포기, 세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려면은 투쟁 도피를 해야 되겠죠. 투쟁 도피를 하려면 그 순간에는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좀 긴장이 풀려 있잖아요. 그런데 포식자를 만난 다음에는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로 힘이 세고 굉장히 빠른 포식자를 피해서 달아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인원이 많거나 도구를 들고 있었다면 싸웠겠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싸웠던 것보다 도망다니고 생명을 지키려고 싸웠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는 과거에 고기를 주식으로 먹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늘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인간이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는 좋죠. anyway, 그래서 투쟁과 도피를 하려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순간적인 우리 몸의 당에서 옵니다. 우리 몸에 당이 순간적으로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맹수를 만났는데 우리가 갑자기 과일을 막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막 이온 음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에서 혈류로 포도당을 급하게 분비를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요, 투쟁과 도피를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투쟁과 도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멘탈과 몸 상태라면 간에서 우리 혈관으로 포도당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에너지는 바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당연하고 우리의 생존 기저예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포기가 있습니다. 포기는 무기력을 낳고요, 과거로 따지면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는 일회성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포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변 동료들이 보기 때문에 이 선택은 잘 하지 않았을 거예요. 투쟁하다 죽거나 도피에 성공하거나 투쟁에 성공하거나, 이 선택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간에서 혈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진화를 한 것이지, 포식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늘 포기만 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에서 혈류로 포도당을 그렇게까지 분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을 때 포기를 하면 옛날처럼 죽지는 않습니다. 죽진 않아요. 그 대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있어서 반응을 하고 투쟁과 도피를 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장도 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스트레스도 잘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학습된 무기력. 왜 그러냐?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기력에 빠져도 죽지 않아요. 그 대신 이것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사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냥, 또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냥. 사람은 여러분 능동적이지가 않아요. 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압박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감기한이 이 효과입니다. 마감기한 있죠? 직업상 마감기한에 닥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감기한에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감기한이 도달했는데도 우리가 살이 너무 쪄서 건강이 해쳐지고 완전히 수치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도 우리는 무기력,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이 요새 또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포기를 해도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반복적으로, 무기력도 저는 중독 같습니다. 막상 포기하고 지내니까 마음도 편하고 별 일은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살은 점점 쪄가고 우리의 여러 가지 당면할 문제에 있어서 직면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있어서 나는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삶이라는 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살이 찌는가? 문제는 너무 많은 반복입니다. 반복과 빈도. 이게 일어나면요, 혈류에 포도당이 분비되고 혈당이 많아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해서 일어나면 췌장에서는 그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확 분비를 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반복돼 버리면은 췌장에서도 더 이상 인슐린을 아무리 분비해도 얘는 혈당이 고쳐지지가 않네, 이러면서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혈관에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계속 분비가 돼버리면 더 이상 혈관 안에 혈액 농도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췌장에서 분비를 적게 시키는 게 있고, 인슐린 분비를 해도 이 세포 내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세포 인슐린 수용체 감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을 낳습니다. 혈관에 있는 혈당을 인슐린이 끌어다가 세포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높은 혈당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혈관은 바로 지방으로 혈당을 전환시켜버리는 것이죠. 혈당에 있는 당만 우리가 잘 사용해도 우리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입니다. 반복. 스트레스도 반복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우린 뭘 하죠? 또 폭식도 반복되고, 우리의 혈관과 혈당, 인슐린 나만 하진 않습니다. 이 반복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빈도를 상쇄하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상쇄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로 도피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도피만 하면 이 포식자는 남아있잖아요. 투쟁을 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포식자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해지지 말고 도망만 가지 말고, 물론 도망가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도망만 가다 보면 이 포식자가 하나였던 포식자가 둘로 되고 셋으로 되고 넷으로 되고 다섯으로 되다 보면요,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회피만 하고 있다고 마주하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계속돼서 반복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또 폭식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직면하세요. 스트레스에 싸우세요. 스트레스에 맞닥뜨려서 그 스트레스를 축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축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정신적 독소도 쌓이면 우리 몸에서 악영향으로 작용을 해서 계속 축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독소를 계속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어서 그것을 저장할 지방을 늘리려고 우리의 지방세포를 늘리고 커진다고 이 전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들 중에 정신적 독소가 들어간 썸네일과 제목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트레스와 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결국에는 너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으로부터도 천천히 가지만 한 번의 비만을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조급함에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포기, 다이어트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조금 기간을 갖더라도 지긋하게 다이어트를 밀고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도 적어지고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스트레스 받는 날들이 많을 텐데 잘 직면해 보시고 직면하는 체력을 키우시면은 어느새 이 스트레스들이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스트레스가 많은 가운데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